세종시가 생후 6개월에서 9세 미만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거나 과거 접종력을 모르거나 출생 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독감 접종을 1회만 받아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어린이입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22일부터, 노인은 연령 구간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북구는 북구청 상황실에서 강북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울산 나눔 인성교육센터,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5개 기관 대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취지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아동안전보호 정책 이해와 준수 등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이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가족센터가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뜬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과 총괄 건축가 이창섭 교수,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성군 가족센터 건립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3월 단설 유치원 3곳, 병설 유치원 1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단설 유치원 신설 등에 따라 모두 일반 24학급, 특수 7학급 등 총 31학급이 신설 증설됩니다. 신설되는 단설 유치원은 가칭 약사 유치원, 월평 유치원, 언양 유치원입니다. 내년 단설 유치원 3곳이 신설되면서 울산 지역 단설 유치원은 9곳에서 12곳으로 늘게 됩니다. 전북 순창구는 전북도의 2020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국민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상됐습니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순창을 포함한 4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면 누구든지 일반 택시 요금의 약 70%를 할인받아 월 4회 또는 할인액 2만 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회원 등록한 뒤 전화 또는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펼칩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임산부 배려 온라인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찾아가는 임산부 공감, 핑크라이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키로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이 이달부터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 신청 임신부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이들의 영양 상태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최적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동시에 이를 위한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전남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성적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74명, 초등 308명, 특수학교 유치원 3명, 특수학교 초등 52명 등 모두 437명이며 이 중 28명은 장애인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원격 수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공공 원격 학습 플랫폼인 이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이용 규모를 1학기 전면 원격 수업 수준으로 증설하고 플랫폼에는 출결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화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로드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소통 기능을 강화해 학생과 교사가 더욱 쉽게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경기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1,950명입니다. 모집 분야별로는 장애인 선발 인원 134명을 포함해 유치원 교사 451명, 초등학교 교사 1,219명, 특수학교 교사 76명, 특수교사 204명, 국립특수교사 1명,
사립학교에서 선발을 위탁한 초등교사 3명입니다. 전북 고창 소방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교육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고창군 소재의 노인시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이며 신청 목록은 교육용 소화기,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장비, 소방안전교육 CD 교재 등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긴급 돌봄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교육기관 맞춤형 서울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휴업 및 초등학교 휴교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긴급 돌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봄 보육교사가 부족해 교육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돌봄 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서울역사 꾸러미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면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사나 정보과학 도서관의 유치원 1일 탐구 교실이 해당 유아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측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와 함께 현재 탄성력을 이용한 고무동력 수레 만들기, 유치원 1일 탐구 교실 등을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미래형 공교육 모델인 행복씨앗학교를 53개 학교에서 60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1일까지 2021학년도 행복씨앗학교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7개 학교 내외와 기존 4년의 행복씨앗학교 지정이 완료되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재지정 부문에 나눠 진행합니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인 대전시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린이 급식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언택트 안전, 건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등록 어린이집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대응과 생활안전 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K-에듀파인 원격 회계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원격 시범 교육으로 앞으로 집합 교육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올해부터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K-에듀파인이 모든 사립 유치원에 도입됐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생 배움 중심 미래형 학교 공간 구성을 위한 2021학년도 학교 공간 혁신 대상학교 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학교는 상안유치원, 울산 행복학교를 포함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9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초등학생 자녀의 학습 능력 저하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 더 라이브 2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더 라이브 2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유아 초등생 자녀를 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중구가 통합돌봄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인 중구 스마트케어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스마트케어는 관내 돌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영유아와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의 대면 돌봄의 정리수납, 간단한 집수리 등도 제공됩니다. 희망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앱 운영자의 매칭에 의해 신청자와 공급자 간 필요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비대면 협의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